특히 중학교 때 시험은 교과서를 기준으로 한 유닛당 문법 포인트가 2개씩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2가씩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사실 문법 포인트가 이제 4가지예요. 그럼 그 4가지만 달달달달 외우면 사실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으나 고등은 달라요. 고등은 이미 중학교 때 그걸 다 배우고 왔기 때문에 이런 문법을 네가 다 배웠지? 그러면 그거를 적재적소에 네가 어떤 문장에서도 뽑아낼 수 있는지, 분석을 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 사실 고등 문법이기 때문에 중등 때 문법 개념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떤 문장에서 나와도 이게 어떤 문법이 쓰인 건지를 스스로 분석하는 훈련까지 해놔야 사실은 고등 때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중학생 아이가 처음으로 내신을 했는데 잘 봤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렇게 특정사에 그 형용사적 용법이 나오는 어떤 시험 문제인데 형용사적 용법만 안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명사적, 부사적 용법을 다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게 형용사적 용법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고, 그리고 그 전에 뭐 준동사의 개념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저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 그렇게 본문을 외우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다 모든 문법 개념을 이미 중학교 한 1학년 정도에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구나. 맞아요.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급해지는 마음도 있었지만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문법을 어느 정도는 마스터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게 근데 선생님으로서 항상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중등 걸 아무리 잘해도 고등 걸 잘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에 한 90점 정도를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90점에서 언저리로 뭐 운이 좋아서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100점을 맞으면 오케이. 근데 90점까지 맞는 노력과 90점에서 100점을 가고 있는 시간 대비 노력이 차이가 90에서 100점으로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맞아요. 근데 그 시간을 아껴서 고등을 할 수 있는 그 연습과 시간으로 써야 되는데 이 어머님들은 중등 걸 되게 잘해야지 고등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등 점수가 예를 들어 8, 90점이 나와버리면 중등 것도 이렇게 못하는데 고등 걸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됐다. 왜냐면 기준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요구하는 조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중학교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서술형 연습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법 개념이 있으면 그 문법 개념을 바탕으로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짧은 문장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 완벽하게 하고 문법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공부를 하려면 단어를 외울 때 품사까지 같이 외워주면 문법이 되게 빨리 끝나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은 야 행복하다가 영어가로 뭐야? 그러면 해피어 이러거든요. 그러면 야 그럼 비해피와 해피와 해피니스와 해프의 차이가 뭐야? 라고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 애들이 자꾸 당황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단어를 그냥 느껴버려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뭔가 기쁘고 행복한 느낌이 있는 단어야라는 건 알지만 고등에서 요구하는, 특히 중등 내신에서 고등에서 요구하는 그 문법 시험과 내신 시험에서는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형태와 위치에 따라서 올바르게 사용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어를 외울 때부터 품사까지 외워놓으면 그런 문법들을 적용하거나 이해하는데 훨씬 더 빨리 뗄 수 있다. 그렇게 좀 되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싶어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문법을 할 때 좀 눈을 크게 큰 그림을 보고 아예 이제 중등 할 때는 중등만 보고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네. 중등을 할 때부터 고등까지의 그런 문법의 목표를 세우고 그 시야를 넓혀가지고 거기까지 본 다음에 같이 학습을 해가서 중등은 한 90점 이상 이 정도면 괜찮고 네. 근데 고등에서 더 그 이상의 목표를 그렇죠. 왜냐하면 그 90점 정도를 맞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2주면 끝나요, 사실.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가 제대로 됐던 친구들은 한 2주 정도면 시험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100점을 맞으려면 보통 내신 전문 학원에서 한 달 전부터 시험 대비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1년에 시험을 4번 보잖아요. 그럼 4개월 동안 시험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고등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4개월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을 하면. 근데 그거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하면 8개월이에요. 그러면 8개월이라는 시간을 중학교 내신 대비하는 데 썼고 그것 때문에 고등 대비하는 거에 시간을 많이 뺏겼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1년 정도 손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고요. 진짜 네. 그러면 이제 질문. 그럼 내신은 대비를 하면서 아이의 실력 향상은 일어나지 않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 대비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관점을 보고 그 안에서 뽑았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건데 중등 내신은 전체적인 숲을 안 보는 상태에서 나무를 정확하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 숲을 먼저 보게 한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것도 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원서나 여러 가지 노출이나 영어를 많이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문법을 해도 금방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기초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문법을 배워서 시험을 보려고 한다면 이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솔직하게 중등 포기하고 고등을 대비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에요. 과감하게. 왜냐면 이 친구가 중등을 하려면 사주 갖고도 안 돼. 사실.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부모님과 학생과의 어떤 의견을 잘 조율해서 해야 될 문제고 내신을 대비를 하면서도 실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려면 말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를 배우면 형용사적 용법만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은 형용사적 용법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다 가르쳐주는 거. 그리고 투부정사와 항상 비교되는 게 뭐죠? 동명사 아니면 현재부사 ing와 to 그 비교하는 거니까 그 동명사의 개념, 그래 준동사를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려면 평소 때 공부를 되게 펼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한 뭐 두꺼운 책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념이 다 있는 책을 여러 번 돌려서 전체적인 구조나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 기간에만 한 2주 정도만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딱 해놓으면 숲도 보고 나무도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문제가 많은 책으로 처음부터 공부를 하면 전체를 못 보고 그 부분만 공부를 하고 고등 때 망하는 이제 이런 테크트리를 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싫어하는 책 알 것 같아요. 예, 책들. 그 책 뭔지 아시죠? 뭐 네. 3천 몇백 제 이제 이런 책들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는 거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 최상위권 아이들은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하다가 질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가. 재미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책을 완벽하게 빼면 실력이 늘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포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이라서 저는 그거는 비추합니다. 오히려 저는 어떤 책을 추천하냐면 세듀에서 나온 그래머픽이라는 책이 있어요. 1, 2, 3, 4가 있는데 1권에서는 기본적인 뭐 비동사, 일반동사 기본 개념들 그리고 부정문 만들기, 의문 만들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뭐 두 번째 권에서는 조동사 파트가 나오고 세 번째 권에서는 준동사 파트 그러니까 투부정사, 동명사, 뭐 수동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네 번째 권에서 갔을 때 이제 절에 대한 개념을 배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권을 한 3바퀴 정도 돌려주고 2권 3바퀴, 그 다음 3권 3바퀴, 4권 3바퀴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면 이게 보통의 문법책들은 학기별로 나오잖아요. 학기별로. 그러니까 2학년 때도 투부정사를 배우고 3학년 때 투부정사를 배우는데 3학년 때 투부정사를 배우는 내용이 좀 더 심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 분사를 2학년 때 배워요. 그러면 현재 분사, 이제 과거 분사에 대한 개념만 배우고 근데 3학년 때 분사 구문을 배우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데 사실 그게 통합적으로 배워야 통합적인 사고가 되는데 2학년 때 배운 거 2학년 때 투부정사 형사적 용법을 배우고 3학년 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배워버리면 이게 아이들이 딱 까먹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이해하시는 그런 분 댓글 알려주세요.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얇고 개념 위주로 된 거를 초반에 계속 학습을 좀 반복적으로 시키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아직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그분의 그 독서 방법이 어떤 책을 그냥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쭉 보고 나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키워드가 뭔지를 알고 나서 읽는 거랑 그냥 자기가 처음부터 정독을 해서 읽는 거랑 다르다.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실천을 했거든요. 와 되더라고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거예요. 왜냐 들어올 때 완전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대충 이래도 이게 쭉 한번 보고 어떤 내용인지 대충 머릿속에 그 깨닫고 하는 거랑 그냥 처음부터 하나하나 보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학습에서. 네, 모든 학습에서 다 그렇게 되고 심지어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 수학에서도 머리가 좀 좋은 친구들 같으면 속진이라는 말을 되게 써요. 네,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초등학교 때 빨리 가. 그러니까 되게 쉬운 교재로 초등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빨리 끝까지 가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초등부터 중등, 고등을 한 5바퀴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학습 방식도 있어요. 물론 회독이 돌면서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한 5바퀴 정도 돌리면 중학교 3학년 때 고3 수능 모의고사 100점 정도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1등급이 나올 정도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심지어 수학에서도 가능하면 나머지 다른 영역은 다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회독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저는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항상 굉장히 그 오래 학원에서 일했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지만 교재도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나 어머니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과정을 끝내면 이 다음 거를 하고 다음 교재를 한다. 그럼 요 교재는 3개월 하고 요 다음 교재는 몇 개월 한다. 이렇게 개념을 하고 네. 교재를 끝난다고 네,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다시 돌아가는 걸 안 좋아해. 그런데 네. 같은 교재로 또 다시 반복을 한다는 거라는 그 개념은 맞아요. 사실은 저도 최근에 현수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일부러 저는 그래서 지금 워크북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그래서 워크북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이 책을 하고 그냥 스튜던트북만 풀게 한 다음에 두 번째 회독을 할 때는 이제 그때 워크북을 풀게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그러면서 식으로 조금 더 심하게 그렇죠. 같은 책을 하더라도 좀 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문법 개념이 다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왜 다른 책을 계속 하는 건가 맞아요. 많은 책을 뭐 쌓아가지고 교재별만 나가잖아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처음에 스튜던트북 하고 끝이고 그 다음에 워크북 하고 이런 개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3회독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최소 3회독이에요. 초에서 3회독을 하면 그럼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근데 이게 3회독, 1회독이 되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2회독, 3회독도 그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회독을 시도를 잘 못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마다 다른데 3개월이 걸렸다 1회독 하는데 그럼 2회독 하는데 한 달 반밖에 안 걸려요. 절반 이하로 줄어요. 절반. 어떤 친구들은 한 달. 그럼 3회독 돌잖아요? 2주면 끝나요. 똑같은 양의 똑같은 책을 공부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글을 읽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 배웠다고 다 알지 못하잖아요. 한 번 배워서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 공교육만으로 아이들이 다 천재가 돼야 돼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다 하니까. 그러면 그걸 들었던 친구들은 다 알아야지. 근데 한 번 듣고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사교육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 들어도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3번 하고 3번에서 안 되면 4번에 4번에서 안 되면 5번. 근데 5번 정도를 하면 거의 완벽하게 전체 틀을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는데 그런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 선비들이 하는 방식은 논어, 뭐 네. 이런 것만 계속 주구장창 하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서 100편 의제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책을 100번 읽으면 그 스스로 의미가 떠오른다. 그 뭐 옛날에 서당에서 하늘천 따지부터 시작해서 어조사야까지 그 천자문을 외울 때 중간에 뭐 개념을 다 알아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물리가 트이는 방식으로 우리 선조들은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보다 더 똑똑하고 더 천재적이었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을 그냥 보통 아이들한테 적응하려니 아이들이 일단 첫 번째는 좀 많이 지루해하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또 그 따라오려고 하는 그 끈기가 옛날보다는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교재, 새로운 걸로 프레임을 자꾸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팁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스튜던트북만 하게 하고 두 번째는 워크북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회독한 후에 다시 한번 풀게 하는 그런 방식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문법 얘기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문법 또 궁금한 게 또 많이 생겼네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를 일단 문법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움은 설렙니다.